안녕하세요. 미르연구소의 양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영국 신용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CDS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CDS로 보고 있고 지금은 이거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회사채가 높아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막히면서 건설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접하고 계시죠. 이게 레고랜드랑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뉴스 보실 거고요. 지난주에 60이었던 게 지난주 60이었습니다. 66까지 올라왔고 상승폭으로 위로 요거 파란색입니다. CDS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빨리 그러니까 코론 이 다운 여기 우리가 30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20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가 이 시장에서 위험, 북한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위험들까지 다 증폭되면서 원달러가 높아지면서 거의 뭐 무너지는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게 되면 이거보다 더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했을 때는 CDS가 내려왔다는 게 보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이실 거고요. 예전 자료, 2주 전의 자료에서는 그때보다는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해결된 걸로 보이죠? 2주 전보다는 더 떨어졌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마다 갱신했는데 자료는 안 올려져서 그러니까 갱신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것만 볼게요. 뉴질랜드 여기 있고 뉴질랜드가 지금 빠져 있는 느낌이고 이거 유나이티드 킹덤 볼게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28.36. 유나이티드 킹덤이 밑에 있죠?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 레고랜드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힘든 상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중국은 오히려 CDS는 내려오고 있죠. 거의 동등합니다. 그렇게 주가는 급락이 나왔지만 시장 방어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보세요. 일본이 갑자기 CDS 높아졌죠. 네, 일본이 왜 CDS 높아졌을까요?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일본의 채권, 그다음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 세 개의 국가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내년도쯤에 부동산이 무너지는 곳이 나오면 힘들 건데 순서로 봤을 때는 일본이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게 있으면은 환율이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방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지금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되는 대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일본 것만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기업하고 제2등급권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폭풍이고 유동성 위기, 그다음 위험 전이 차단이죠. 이게 31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9곳이 소형사 A, B, C, D 이게 어업이거든요. 이거 받아줄까? 근데 이게 후순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디폴트하면 얘도 전파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악상황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게 사실이긴 하지만 대인이나 시장 논리 왜곡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여기 이 3.5로 넘어가면 살짝 3만 돼도 3%만 돼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3을 넘어가 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폴트 위험에 들어갑니다. 90% 정도의 한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건 다 판다. 위계 증권사고요.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금리 2, 300 올려도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와 전단체. 이거는 짧은 단기채입니다. 그래서 단기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부실 누적된 거 위험은 못 피할 것이라고 연말에 안정은 되지만 부실 높은 데는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 어딘지 몰라요. 아는 데는 알겠죠. 뒷방한 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고랜드발 작은 경색에 쑥 넘어가는 건설업계라고 하죠. 건설업도 더 힘들어지죠. 여기서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뉴스를 한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예요. 레고랜드입니다. 건설업계인데요. 프로젝트 PF가 있어야만 그래도 운영이 돼서 성장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고랜드 불똥에 따라서 회사채 그게 무너졌고요. 금리가 10%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저죠. 1, 2%더 줄이려고 하다 결국에는 12월, 그러니까 1월에 한다고까지 했지만 12월, 15일날 환매를 해야 되죠. 환매를 할 필요 없었던 걸 환매를 하는 거죠. 1년만 연장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이 나왔을 때도 방어가 됐을 거예요. 이 채권은.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얘가 어음의 양이 적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음의 담보는 대출 채권이었고 요거 빌려가면서 발행했는데 올해 9월 29일로 했는데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어음의 상환 어릴 때 광문도가 발을 빼버렸죠. 이게 문제인 거죠. 9월 달에. 발을 안 뺐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하겠다라고 봤으면 관계없고 그 다음에 강원도 측은 이거를 다 팔아도 412억은 뭐 힘들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412억에 대한 회수를 어느 정도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생각할 요인은 있지만 사실상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600조라고 하더라고요. 400조까지 들어갔네. 600조에서 금리가 2, 3% 올려버렸습니다. 12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자치제가 보증 처리를 짓기 때문에 이게 이건데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납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 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냐면 얘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10년 안에 그러니까 반값 됐던 게 다시 2배가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 반값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점 대비해서 4배죠. 근데 행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를 계속 키워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고랜드라는 랜드마크가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어업도 부도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공기업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대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볼게요. 돈 되는 거 다 판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하는 데가 증권사였는데 이게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동으로 그 20%까지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25일 날은 그때 아직 해결책이 막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떠리로 사가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살아날 수도 있고 이건 어음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배로 어느 정도 물량받지만은 힘든 거라는 거, 유동성 위기, CP로 돌려막기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유동성 지원책은 자금으로 물꼬를 터는 역할에 그쳐서 부실이 심한 곳까지 흘러가기 힘들다. 부실 높은 거는 그냥 저기 부서질 거니까 안 한 거죠. 코로나 때는 이걸 억지로 막았어요. 지금 이제 그 내화선이 다다닥 터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금 정책입니다. 대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 우리 아이템 있는 기업들은 좀 전에 있는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대출로 넘어가는 거죠. 회사채 안에는 어업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고요. 더 신용 대출자 같은 경우는 컷오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고랜드에서 이제 전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이스에서 장기 유동화 증권은 18일 이후 월말까지 6조 2천억 원이 상 발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6조 2천을 단기화 증권으로 차환 발행 대상이다라고 했죠. 이게 장기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바로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연장해서 어디서 꽝 터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정책만으로는 한 6개월까지는 방어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더 강하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계속 강하게 하면 거기서 터진다는 거. 그리고 그냥 지금 금리를 유지만 해도 아 인덱스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너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이제 정리해서 봤는데요. 시장 안정화 정책은 이제 하는 애 악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애 역할은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예금을 예치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 그걸 적정 비율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시장에 돈이 없으면 하느니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나마 활동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1급 인제 운영해서 이거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정보 재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해라. 안 하면 너희들에 대한 정책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민간기업이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도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랑 비슷한 행동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280까지 갔던 게 300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고랜드 사태에서 금융시장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당과 야당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가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총대를 매야 돼요.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정부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 영상 말고 한 1, 2개월 전에 정부를 뭐라고 했냐면 원달러이 올라가는 정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프로토콜대로 자기들이 하는 대로만 방어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가 그 강원도 사태도 터진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 강원도 사태 터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당정협의에서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라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기 때문에 2008년도 때 희생을 좀 덜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처럼 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이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 터져가지고 당분간은 몇 조의 손실을 봤지만 이렇게 그 정부가 함부로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내면 큰일이 나는 거라는 정치권에서는 다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성남에서 예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성공적으로 넘어가 버린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어났을 때 시장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이해를 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그리고 그 건설회사들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인정할 거고 저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실제로 2008년 때 미국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살아났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번에 버냉키 의장처럼 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했던 연구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의장을 맡아서 행정으로 그 금융 안정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러지는 하락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디폴트가 만들어내는 도미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가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와도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1년, 길면 2년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요 밑을 부분에서 하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에 이거나 혹은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거는 되도록이면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진짜. 이전에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에 돈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장은 돈은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기관들이 그 미국 금융기관들이 쇼트 쳐가지고 돈으로 찍어 누른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돈도 없어지고 흔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부러지는 이 꼬리를 달면 그때부터는 좋은 투자 계획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건설이 무너진다는 거는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거는 오히려 내년하고 한 1, 2년 정도는 경매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좋지만 주식 시장은 그냥 좀 박스권에서 오겠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진짜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낙찰받는 사람은 무조건 유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현금 보유 해놓으신 거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위험2와 위험3 신용위험을 한번 CDS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회사채로 안 보고 CDS를 계속 봅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한데 일본도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 한계 기업 상황과 금융권 이거는 계속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여기가 도화선이 돼서 좀 풀어지는 게 나오면 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시장을 바닥이라기보다 풀어지는 거죠. 완전 풀어지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이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위험 다른 요인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